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언젠가는 이용하실 수도 있는 노인 장기요양 기관을 집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네이버 같은 검색창에다가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 방문요양 이렇게 다양하게 검색을 해보면 자, 우리가 원하는 지역 근처에 기관을 검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광고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상위에 노출이 되게 되고 그 기관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인증을 받고 있고 기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우리 집 근처에 어디에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모두 다 검색을 해봐야만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쉽고 편리하게 원하시는 지역에 몇 개의 기관이 있는지, 또 정확히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 이 기관은 몇 명이나 입소자가 이용을 하고 있고 대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정식 평가에서 몇 등급을 받아서 어느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인지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검색창에 장기요양보험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이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가 다르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 홈페이지는 오직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관련된 정보만 나와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민원상담실 누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장기요양기관 찾기라고 보이십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만 찾아 들어오시면 절반은 끝난 겁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이용하실 요양원을 찾고 싶다고 가정했을 때 지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지역이 경기도 광명시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경기도 선택하시고 광명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광명시의 무슨 동인지까지도 선택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예시를 들어드리는 것이니까요. 광명시까지만 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요양원을 찾는 것이니까요. 노인요양시설과 포함시켜주고요. 이렇게 포함이 됐죠. 그 다음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 두 개를 포함을 시켜줍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보통 9인 이하의 가정적인 규모,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규모의 요양원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큰 규모, 20인, 30인 그 이상은 50인, 100인 이렇게 큰 요양원을 노인요양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도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말이죠. 자, 어쨌든 요양원을 검색을 할 거니까 이렇게 두 개의 급여 종류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다음에 설립 주체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꼭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만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따로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전체를 다 보는 게 좋겠다. 보통은 다 전체로 두고 검색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외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경우에만 옵션을 넣는 것이니까요. 제외하고 일반적인 옵션을 가지고 검색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왼편에 기관 이름들이 나오고요. 지도에 위치까지 표시가 됩니다. 광명시에서도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죠. 기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고요. 이 A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3년마다 기관을 평가하거든요. 이 기관이 얼마나 환경이 좋고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어르신들의 인권을 잘 존중해주고 보호자들과 소통이 잘 되고 시설적인 부분에서 안전한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매 3년 주기로 기관들은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로 이렇게 A등급은 여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B등급은 우수 기관입니다. 그리고 C등급의 경우는 양호, 크게 무리가 없다. D등급은 이제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등급에 대한 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물론 이 등급이라는 것이 이용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 입장에서 느끼기에 A등급이 무조건 다 좋고 B등급은 별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의 평가를 하는 지표들 중에는 행정적인 서류들을 얼마나 잘 구비하고 준비해 왔는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어르신이나 보호자분들이 느끼기에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또 없기 때문이죠. 또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어르신이나 가족들 입장에서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이런 기준은 등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A등급을 수년간 받아온 운영한 지 10년도 넘은 기관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기관은 B등급을 받았지만 3년밖에 되지 않은 이 기관에 비해서는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설립한 지 얼마 안 되는 기관이 깨끗하고 쾌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2등급도 보이고 이렇게 신설이라고 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아직 운영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끈따끈한 신설 기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급 평가를 아직 받지 않은 겁니다. 기관 평가의 결과는 A등급이 가장 좋은 등급이고요. B, C, D, E 이렇게 5개의 등급이 있는데요. 오늘 이 기관 평가 등급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관을 선택하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되게끔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C등급 기관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시고 어르신과 가족들이 방문 상담까지 다 해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시면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C등급이라고 해서 꼭 B등급, A등급보다 무조건 좋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D등급 정도의 경우는 분명히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조금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르신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된다, 그것은 또 아니고요. 하지만 이렇게 2등급을 받은 기관은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미흡하다고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기관은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년마다 기관이 갱신되어 재지정되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주 최하점을 받게 되면 탈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의 경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지역의 기관 이름과 등급, 주소 및 전화번호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광명시 내에 어디든 관계없이 목록 리스트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목록 검색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지도와 상관없이 광명시에 있는 기관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기관의 정원이 몇 명인지, 현재 몇 명 정도 입소하고 있는지, 그래서 대기는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한눈에. 예를 들어서 이 A등급을 받은 이 기관에 입소를 하고 싶지만 보시다시피 자리가 없죠. 대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A기관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차선책 기관들을 찾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기관을 2군데 정도 추려 놓았는데 일단 한눈에 기관의 평가 결과로 비교를 좀 해보고 싶다,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B등급의 2곳 요양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평가 결과 비교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같은 B등급이지만 어디서 점수가 높고 어디서 낮은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보호자분들 입장에서 이 영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나는 환경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요양원을 비교했을 때 아래에 있는 요양원 같은 경우는 환경 및 안전 점수에서 100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위의 요양원보다 아래 요양원이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기요양기관 찾기 프로그램은 전국 모든 지역의 시, 도, 읍면동까지 세부적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이렇게 급여 종류를 보시면 요양원뿐 아니라 주간보호센터 혹은 데이케어 센터라고도 부르는 이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은 이 주야간 보호로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나 복지용구까지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문간호나 단기보호의 경우는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계신데 가족들이 일주일 정도 피치 못할 일정이 생겨서 어르신을 집에서 돌봐드리지 못할 경우 요양원에 갈 수도 없고 바로 이런 경우에 단기보호를 신청하시면 요양원과 같이 어르신을 24시간 돌봐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단기보호 서비스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고로 단기보호의 경우는 서비스하는 기관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지자체를 확대해서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전체로 해서 급여 종류를 단기보호로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단기보호가 경기도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 많지가 않습니다. 단기보호는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외에 치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기관들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단기보호처럼 이런 특수한 기관들은 없는 지자체도 많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경기도 혹은 서울, 충남 이렇게 지역을 크게 확대해서 선택해서 검색을 하셔야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모님이 노인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해서 막상 기관을 찾으려고 할 때 어떻게 찾아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좋은 기관을 찾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